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 부분의 뇌가 손상이 돼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의 각 부분은 고유한 기능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가에 따라 신체 장애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한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반대쪽 신체에 마비가 오는 반신마비나 반대쪽 신체의 감각이 둔해지는 감각장애가 있으며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시지각의 문제로 나타나는 편측무시, 시력장애, 시야장애가 있고 음식물 섭취에 문제가 생기고 사례가 잘 드는 연화장애,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환자의 신경학적 증세가 48시간 이상 악화되지 않고 뇌졸중의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마비를 초래해 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침상에서부터 움직이도록 유도합니다. 관절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관절 구축은 뇌졸중 환자에게 매우 흔한 후유증으로 경직이 있을 때 잘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축이 잘 발생하는 자세를 피하고 경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신경발달치료법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억제하게 하고 정상적인 자세 반응과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마비된 쪽 근력 약화로 서 있기가 불가능한 초기 환자는 경사 침대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기립을 시행합니다. 이후 앉기와 침상에서 서기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행 연습을 시행합니다. 보행을 위해서는 선자세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편마비 쪽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하지 근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선자세에서 평행봉이나 물체를 잡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고 이후 평행봉에서 보행 훈련을 시작합니다. 평행봉 보행이 잘 되면 네발 지팡이 보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 증진을 위해서 기구를 이용한 훈련을 합니다. 마비 근육의 회복을 위해 전기자극 치료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평형 기능과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하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 연습을 할 때 꼭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브레이크를 채우도록 합니다. 또 지팡이와 같은 보조 장비는 마비가 되지 않은 손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절 구축 방지를 위한 상지 관절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씩 1회에서 2회 실시하고 한 동작당 5회에서 10회 반복하며 천천히 시행합니다. 침상에 누운 자세에서 시행하며 각 동작은 1초에서 5초간 유지했다가 이완합니다. 먼저 어깨 관절 운동으로 한 손은 팔꿈치, 다른 한 손은 손목을 잡고 팔을 앞쪽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유지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음으로 팔을 옆쪽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유지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팔꿈치 관절 운동으로 팔꿈치를 구부리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다시 펴고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손목 관절 운동입니다. 손바닥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게 돌리고 유지합니다. 손바닥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돌리고 유지합니다. 이어서 손목을 들어 위쪽 방향으로 들고 유지합니다. 다음은 손가락 관절 운동입니다. 먼저 손가락을 구부려 주먹 쥔 상태로 유지합니다. 반대로 손가락을 쥔 상태에서 펴줍니다.
이번에는 관절 구축 방지를 위한 하지 관절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관절 운동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목을 잡고 천천히 환자 방향으로 밀고 당겨줍니다. 다음은 무릎 관절 운동으로 무릎을 가볍게 접고 펴는 운동입니다. 발목 관절 운동은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운동입니다. 운동 후에는 휴식을 진행하고 운동 시간과 횟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며 보호자는 환자를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느껴지면 운동량을 줄이고 담당 치료사와 상의합니다. 뇌 손상으로 근긴장도에 변화가 오고 근력과 감각이 저하된 뇌졸중 환자는 상지 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작업 치료를 수행합니다. 마비 측의 감각 저하가 있을 경우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감각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마비 측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구 및 기구를 이용해 근력을 증진시킵니다. 손 기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며 마비 측 손으로 세밀한 동작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동작 시 비마비손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마비손 사용을 촉진해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환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비마비측을 이용해 옷 입기와 식사하기, 이동 훈련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훈련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연화치료는 구강운동, 삼킴운동, 음식물 점도 조절, 자세 조절, 전기 자극 등을 통해 삼키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구강을 통해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연화장애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인지치료는 평가를 통해 인지장애 여부와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의 집중력, 기억력, 실행기능 증진 훈련 등 적절한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설정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능력에 따라 가상의 생활 환경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지 및 운동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실에서는 말, 언어장애를 정확하게 평가해 구강운동 치료, 호흡, 발성, 공명, 조음치료, 이해, 표현능력 증진 치료, 언어인지 치료 등의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그러하듯 뇌졸중 또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뇌졸중에 걸렸다면 꾸준한 재활운동과 관리를 통해 차츰차츰 뇌와 몸이 되살아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지합니다. 반대로 손가락을 쥔 상태에서 펴줍니다. 이번에는 관절 구축 방지를 위한 하지 관절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관절 운동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무릎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발목을 잡고 천천히 환자 방향으로 밀고 당겨줍니다. 다음은 무릎 관절 운동으로 무릎을 가볍게 접고 펴는 운동입니다. 발목 관절 운동은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운동입니다. 운동 후에는 휴식을 진행하고 운동 시간과 횟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조정합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며
보호자는 환자를 잡은 손에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운동 후 통증이 느껴지면 운동량을 줄이고 담당 치료사와 상의합니다. 뇌 손상으로 근긴장도에 변화가 오고 근력과 감각이 저하된 뇌졸중 환자는 상지 기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작업 치료를 수행합니다. 마비 측의 감각 저하가 있을 경우 다양한 감각 자극을 통해 감각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브레이크를 채우도록 합니다. 또 지팡이와 같은 보조 장비는 마비가 되지 않은 손으로 사용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절 구축 방지를 위한 상지 관절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씩 1회에서 2회 실시하고 한 동작당 5회에서 10회 반복하며 천천히 시행합니다. 침상에 누운 자세에서 시행하며 각 동작은 1초에서 5초간 유지했다가 이완합니다. 먼저 어깨 관절 운동으로 한 손은 팔꿈치, 다른 한 손은 손목을 잡고 팔을 앞쪽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유지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음으로 팔을 옆쪽 방향으로 들어올리고 유지했다가 내려놓습니다. 다음은 팔꿈치 관절 운동으로 팔꿈치를 구부리고 유지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다시 펴고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손목 관절 운동입니다. 손바닥이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게 돌리고 유지합니다. 손바닥이 아랫방향으로 내려가게 돌리고 유지합니다. 이어서 손목을 들어 위쪽 방향으로 들고 유지합니다. 다음은 손가락 관절 운동입니다. 먼저 손가락을 구부려 주먹진 상태로 마비 측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도구 및 기구를 이용해 근력을 증진시킵니다. 손 기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며 마비 측 손으로 세밀한 동작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상생활 동작 시 비마비손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마비손 사용을 촉진해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의 제한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환자에게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비마비측을 이용해 옷 입기와 식사하기, 이동 훈련 등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훈련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연화치료는 구강운동, 삼킴운동, 음식물 점도 조절, 자세 조절, 전기 자극 등을 통해 삼키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게 구강을 통해 적절한 영양과 수분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연화장애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인지치료는 평가를 통해 인지장애 여부와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평가해 주의 집중력, 기억력, 실행기능 증진 훈련 등 적절한 컴퓨터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설정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능력에 따라 가상의 생활 환경을 선택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지 및 운동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문제로 발생하는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나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그 부분의 뇌가 손상이 돼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말합니다. 뇌의 각 부분은 고유한 기능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손상되었는가에 따라 신체 장애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교적 흔히 나타나는 뇌졸중의 증상으로는 한쪽 뇌에 이상이 생기면 반대쪽 신체에 마비가 오는 반신마비나 반대쪽 신체에 감각이 둔해지는 감각장애가 있으며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남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장애, 시지각의 문제로 나타나는 편측무시, 시력장애, 시야장애가 있고 음식물 섭취에 문제가 생기고 사례가 잘 드는 연화장애,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인지장애가 있습니다. 환자의 신경학적 증세가 48시간 이상 악화되지 않고 뇌졸중의 상태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때는
포괄적 재활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뇌졸중은 마비를 초래해 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침상에서부터 움직이도록 유도합니다. 관절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관절 구축은 뇌졸중 환자에게 매우 흔한 후유증으로 경직이 있을 때 잘 발생합니다. 이러한 관절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축이 잘 발생하는 자세를 피하고 경직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신경발달치료법은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억제하게 하고 정상적인 자세 반응과 자발적인 움직임을 촉진하는 치료법입니다. 마비된 쪽 근력 약화로 서 있기가 불가능한 초기 환자는 경사 침대를 이용해 단계적으로 기립을 시행합니다. 이후 앉기와 침상에서 서기 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행 연습을 시행합니다. 보행을 위해서는 선자세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편마비 쪽 고관절과 무릎 관절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하지 근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선자세에서 평행봉이나 물체를 잡고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하고 이후 평행봉에서 보행 훈련을 시작합니다. 평행봉 보행이 잘 되면 네발 지팡이 보행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 증진을 위해서 기구를 이용한 훈련을 합니다. 마비 근육의 회복을 위해 전기자극 치료를 합니다. 뇌졸중 환자는 평형 기능과 이동 능력이 떨어지고 하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낙상의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보행 연습을 할 때 꼭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